우리 교재는 36쪽을 피고 잘 봐봐. 지금 우리 함수 연속 오늘 목표가 46쪽 최대체수 정리까지거든. 근데 이제 우리 막 극한을 처음 배울 때 선생님 막 이거보다 막 주저 막 알려주고 설명할 게 많았는데 이제 그럴 게 없어. 이제 그럴 게 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이 배운 것들을 잘 조합해서 뭔가를 할 거라서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처음 머릿속에 뭘 집어내야 될 그런 개념은 없을 거거든. 특히 문제를 풀 때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내가 설명할 게 이제 사실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처음 수토할 때 했던 얘기 기억나니? 극한을 잘해야 연속이 되고 연속이 잘 돼야 미분이 되고 적분이 되고 이제 우리 극한이 끝나서 연속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극한을 잘 해결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을 거라서 만약에 내가 오늘 수업을 끝났는데 한 8시 40분 이전이다 하면 극한 연습 문제를 몇 개 나랑 같이 풀 거고 몇 개 풀 거고 만약에 시간이 타이트하면 생으로 숙제가 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연습 문제가 생으로 숙제가 나가면 결국은 좀 힘들겠지만 해보고 안 되는 거 이제 질문해가지고 다시 보면 되고 그러니까 시간 봐가지고 선생님 조절을 할게. 그래서 우리는 교재 36쪽을 펴서 함수의 연속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이론 설명을 쭉 할 거거든. 20분 정도 이론 설명을 쭉 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조금만 설명을 한 번 더 할게.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바탕으로 가지고 와야 우리가 중간중간 문제를 풀기가 좋아서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정리할 친구들은 정리를 좀 잘 해놓읍시다. 자, 우리가 함수의 이제 연속이라는 걸 할 거야. 이제 오늘 다 끝내버릴 거거든. 다 끝내버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미분을 나가게 될 건데 연속이다라는 게 영어로 보니 사실 이제 영어로 접근해야 좀 와닿는 것들이 있어. 컨티뉴어스가 연속이거든. 연속. 너네 컨티뉴어스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 아니? 컨티뉴어스가 연속의 정확한 정의. 컨티뉴어스의 정확한 정의. 끊어지지 않으냐. 끊어지지 않으니 연속의 정의거든. 그러니까 이게 동양인들은 연속이다라고 하면 이어져 있다라고 접근을 하는데 서양 애들은 연속이다라고 하면 끊어지지 않았다로 접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연속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끊어지지 않으냐.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우선 연속이 뭔지 좀 접근을 가지고 해볼 거고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함수가 한 점 x는 a에서 연속이다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 한 점 x는 a에서 연속이다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연속 함수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연속 함수랑 한 점에서 연속이다는 완전 다른 말이거든. 이따가 이제 우리 궁극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연속 함수 미리 좀 스포를 하면 연속 함수는 뭐냐면 모든 점에서 연속인 함수를 연속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모든 점에서 연속인 함수를 연속 함수라고 부를 거고 나는 우선 한 점에서의 입장만 볼 거다라는 거지. 한 점 x는 a에서 연속이다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선생님 여기다가 그림을 좀 4개만 그려볼게. 우리가 연속이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 4개의 그림만 있으면 돼.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냥 x는 a라는 점이 여기고 함수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그려진 함수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함수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x는 a에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함수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이런 함수를 또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 좀 한 번만 관점을 좀 보고 가보자.
이런 게 지금 어떤 애들이냐면 x는 a에서 함수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함수가 될 거야. 얘는 지금 어떤 걸 만든 걸까 내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형태를 만들어 본 거야. 얘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여기 x는 a에서 구멍이 뚫려 있지. 이건 무슨 뜻일까? 함수값이 없는 거야. x는 a에서 함수값을 정의할 수 없는 거지.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야? 얘가 이제 극한이지. x가 a로 갈 때 얘를 향해서 가서 얘가 극한값인데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이 구멍 점 찍혀 있는 데가 함수값이 될 거고, 여기 한 번만 써볼까? 여기가 함수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극한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그래프를 좀 추론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뭘 할 거냐면 함수가 연속이다를 정의를 해볼 거야. 다시 함수 fx가 한 점 x는 a에서 연속이다를 정의해 볼 거야. 선생님이 극한할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는 세 가지 뚝 튀어나와야 된다고 기억나니? 쿡 찌르면 세 가지 튀어나와야 된다고. 첫 번째 좌극한 존재, 두 번째 우극한 존재, 세 번째 그때의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으면 그 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거라고. 연속도 똑같이 세 가지로 얘기할 거야. 첫 번째 극한 값 존재해야 돼. 극한 값이 존재해야 돼.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 무슨 말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지. 얘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우리 나온 김에 쓰고 할게.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좌극한 존재해야 되고 우극한 존재해야 되고 둘이 같으면 그때 우리는 이걸 뭘로 정의하겠다? 극한 값으로 정의하겠다고. 그래서 나온 김에 한 번만 복습하면 좌극한 존재해야 되고 우극한 존재해야 되고 둘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겠다. 두 번째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수학은 항상 존재성이 먼저거든.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함수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x는 a에서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fa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fa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1번에서 구한 극한값과 2번에서 구한 함수값이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그게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정의할 거야. 다시 1번에서 구한 극한값과 2번에서 구한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정의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연속의 문제, 특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의 99%를 이것만 갖고 풀 거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정의할 거라고. 그럼 봐봐. 1번. 얘는 지금 어떤 경우야? x는 a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속인 상태야. x는 a에서 끊어짐 없이 연속인 상태라고. 얘는 이 셋은 누가 봐도 x는 a에서 끊어져 있지. 누가 봐도 x는 a에서 끊어져 있다고. 얘는 왜 끊어져 있니? x는 a에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지 않지.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으니까 얘는 왜 끊어져 있는 거야? 극한값이 없는 거지. 얘 위배하는 거라고. 얘를 위배해서 불연속인 거야. 연속이 아닌 거고. 자, 얘는 a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 뭐가 없는 거야? 함수값이 없는 거야. 요 놈을 위배하고 있는 거지. 얘는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어때? 둘이 달라.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극한값과 함수값이 달라. 그래서 연속이 아닌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연속이 아닌 상태,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요 놈의 반대,
연속의 반대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아니 불자를 써서 불연속이다 라고 정의할 거야. 그래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지수가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그냥 저 그림만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의잖아. 얘는 정의니까 선생님이 콕 찌르면 튀어나와야 되는 세 가지야. 내가 이제부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라고 하면 1번, 2번, 3번 세 개 바로 튀어나왔으면 좋겠고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세 개 튀어나와야 돼. 그럼 이제 당연히 마지막으로 나중에 미분하면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면 또 세 개 튀어나오면 돼.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정의로 풀릴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최면 걸듯이 너네들한테 이제 연습을 시킬 거거든. 그래서 연속이라는 게 이런 거다. 전혀 어렵지 않지. 전혀 어렵지 않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극한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고등학생다운 새로운 표현을 하나 배울 거거든. 표현을 하나 배울 건데 그게 뭐냐면 구간이라는 표현을 하나 배울 거야. 이건 뭐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표현법을 하나 배우는 거거든. 표현? 구간 뭐냐면 인터벌이야. 인터벌. 사실 이제 영어로는 set과 같은 표현이거든. set 뭐냐면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범위를 이제 집합으로 표현할 거거든. 집합이 뭐냐면 수학에서 언어야. 언어. 수학의 알파벳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건 약간 손짓 발짓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있어 보이게 문자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고 명제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저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는 걸 이제 우리가 구간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할 건데, 자 만약에 1번이라고 할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를 우리는 이제부터 구간을 이용해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대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대괄호 a, b라고 쓸 거고 뭐라고 읽을 거냐면 열린 구간, 닫힌 구간 a, b라고 이렇게 읽을 거야. 이렇게 읽을 거야. 닫힌 구간 a, b라고 읽을 거야. 그럼 두 번째 등호가 아예 없어. 이렇게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 그럼 얘는 이제부터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소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소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고 얘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열린 구간 a, b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읽을 거야. 그럼 이제 한 번만 그냥 무작정 외워도 어려운 거 아닌데 나는 그래도 내가 외국에서 수업을 했었어가 아니라 영어가 좀 와닿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학교 가면 선생님, 교수님들이 다 영어로 수업하시는 경우가 많거든. 우리 학교도 수학과는 다 교수님들이 영어로만 수업을 하셨어. 필기도 다 영어로, 시험도 다 영어로 내고. 왜냐면 영어가 더 와닿아서 그래. 막 영어를 잘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가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닫힌 구간을 뭐라고 이제 쓰냐면 closed interval이라고 써. 혹은 closed interval, closed set이라고 부르는 거고 열린 구간이라고 쓰는 이유는 오픈 인터벌, 오픈 셋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너네 closed랑 open이라는 표현이 서구권에서 어떤 느낌으로 쓰이는지 아니? closed는 확실한 거야. 확신에 찼을 때 우리가 closed라는 표현을 쓰고 open mind라는 표현을 쓰잖아. 이게 진짜 열린 마인드라서 열린 마인드가 아니라 오픈 마인드라는 거에서 오픈이라는 뜻이 뭐냐면 약간 여지가 있는 거야.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해. 약간 이런 느낌의 열린 마인드. 오픈이라고. 클로즈는 확실한 거고 오픈은 확실하지 않은 거야. 그럼 생각해봐. 내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고 생각해봐. 그럼 범위가 정확하게 3에서 시작해서 정확하게 4에서 끝나는 거지. 그래서 클로즈된 거라고. 완벽하게 확실하잖아. 근데 만약에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봐. 3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3 바로 앞에 큰 수부터지. 이거 내가 확신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오픈인 거라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클로즈드의 반대로 오픈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픈, 클로즈,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요거에 대한 표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만약에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얘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똑같아. 등호가 있는 건 닫아줄 거고
등호가 없는 건 열어줄 거다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A쪽은 닫혀있지. 등호가 있으니까 닫아주면 되는 거고 B쪽은 열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열어주면 될 거라고. 그럼 당연히 이런 것도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도 표현할 수 있겠지. 얘는 A가 열려 있으니까 A를 열어주고 B가 닫혀 있으니까 B를 닫아주겠다. 그럼 이 둘은 뭐라고 부를까?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열린 구간, 하프 오픈 인터벌이야. 혹은 반 닫힌 구간, A, B다. 뭘 써도 상관없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요걸 쓰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해. 열려 있다고 반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다. 대학교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웬만하면 부등식 안 쓸 거야. 웬만하면 부등식 이거 손짓 발짓이야.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문자로 유식하게 쓸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선생님이 닫힌 구간하고 열린 구간을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뭐에서 시작해서 뭐에서 끝나는 부등식만 구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구간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 부등식은 손짓 발짓이라며. 그럼 죄다 구간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표현해봐. 수직선 한 번만 그려보면 얘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A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거든. 우주 끝까지 가는 거라고. 그럼 난 이걸 구간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A에서 시작해서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A에서 시작해서 우주 끝까지 가는 거거든. 우주 끝까지 가는 거야. 우주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무한대까지 가는 거지. 무한대까지 이렇게. 무한대까지 가는 거라고. 그럼 나는 얘를 구간으로 이제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A에서 시작해. 근데 A 시작하는데 닫혀있지. 닫아줄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어디까지 갈 거라고? 우주 끝까지 무한대까지 갈 거라고. 그럼 여기 열어줘야 돼? 닫아줘야 돼? 생각해봐. 언제 닫고 언제 열 거야? 확신에 차 있을 때 닫을 거잖아. 무한대는 값이 아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잖아. 무조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열어줘야 된다. 무한대는 무조건 열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야. b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건 작다라고 할까? 얘는 등호 빼볼게. b보다 작다니까 b보다 작다. b에서 시작해서 또 우주 끝까지 갈 거야. 근데 여기는 어디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돼? b까지 갈 건데 여긴 열어줄 거고 어디까지 갈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거야. 여기도 무한대는 항상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한쪽만 등호가 있는 것도 우리는 구간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바로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한 점에서 연속이다를 봤잖아. 한 점에서 연속이다를 봤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확장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선생님이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렇게까지 깊게 안 하는 얘기를 이제 할 거야. 왜냐면 나는 너네랑 산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학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이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지 너네가 알았으면 해서 하는 설명이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될 텐데 한번 잘 해봅시다. 세 번째, 우리는 이제 뭐 하고 싶냐면 연속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연속 함수. 우리는 어떤 걸 연속 함수라고 부를 거냐면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연속일 때 우리는 연속함수라고 부를 거야.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연속일 때 연속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게 정확하게 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볼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만약에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어.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이 A하고 B 사이에 모든 x에서
연속이면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 함수라고 정의할 거야. 열린 구간 AB에서 fx가 연속이다라고 정의할 거라고. 자, 여기서 전혀 몰라도 되는데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이제 내가 여기를 일부러 열었거든. 여기를 열었어. 여기가 닫히려면 조건을 하나 더 만족해야 돼서 그래. 여기가 닫혀지려면 조건을 하나 더 만족해야 돼서 그렇거든. 선생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하는 얘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듣고 잊어도 좋아. 듣고 잊어도 사실 문제 풀 때는 크게 막 너네가 이거를 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사실 안 하고 너네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게 될 거거든. 자연스럽게 풀게 될 건데, 첫 번째 모든 x에서 요거의 관점을 한번 해볼 거야. 우리 아까 방금 뭐 했냐면 x는 a라는 한 점에서 연속이다를 정의했거든. 그치? 한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극한값 계산하고 함수값 계산해서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면 돼. 그럼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짓을 모든 점에서 다 해봐야 된다고. 이 짓을 모든 점에서 다 해보지 않고서는 나는 이게 모든 점에서 연속인지 알 수 없단 말이야. 너네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를 할 수 없어. 모든 점에서 연속임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함수가 연속 함수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된다고. 이걸 모르고서는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첫 번째 다항함수. 다항함수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계속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표현 가능한 함수가 다항함수의 정의거든. 다항함수는 모든 정의역 내에서 연속이야.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뭐냐면 모든 실수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나 모든 실수라고 쓰는 거고, 우리는 이제 모든 실수를 뭐라고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연속이야. 두 번째, 유리함수. 근데 우리 유리함수 너네 정의 기억나니? 고등학교 때 배우는 유리함수는 정의가 정확하게 뭔지 기억해?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분수로 표현된 모든 식이 아니라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가 유리함수라는 거 꼭 기억해줘. 그래서 이렇게 쓸게. 다항함수 fx랑 gx에 대해서 어떤 걸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부를 거야?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부를 거야. 유리함수는 언제 연속이지? 분모가 0만 아니면 되지.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 무조건 뭐야? 연속이야. 꼭 기억해줘.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세 번째, 무리함수야. 자, 너네 고등학교 때 무리함수 어떻게 정의하냐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야겠어? 다항함수가 있어야 돼. 그것만 우리 무리함수라고 불러. 우리 그냥 루트 있다고 무조건 무리함수 아니야.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y는 루트 fx를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럼 무리함수는 언제 연속일까? 정의되는 모든 곳에서 연속이. 너 무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다 연결된 형태로 그렸잖아, 그렇지? 무리함수는 정의된 곳에서. 그러니까
루트 안이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연속이야. 그러니까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모두 정의역 내에서 항상 연속이야.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 우리가 배운 함수들 다 떠올려봐. 지수함수 정의역 내에서 연속이야. 맞지? 로그함수 정의역 내에서 연속이야. 삼극함수 정의역 내에서 다 연속이야. 선생님 탄젠트는 점근선에서 끊어져 있는데요? 점근선 정의역 아니잖아. 정의역 내에선 싹 다 연속인 것만 우리는 배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이 다 연속 함수들이라는 거야. 유찬아. 그래서 잘 봐야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 함수들이 연속 함수임을 알아야 돼. 왜? 난 이제 못한단 말이야. 모든 점에서 연속인 거 확인 못한다고. 이런 게 문제를 풀 때 알게 모르게 되게 중요하게 쓰일 거라고. 이따가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다 할 거야. 문제 풀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은 다 뭐다? 정의역 내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상학함수 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프 상학함수 그래프 할 때도 정의역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 정의역이 중요한 이유가 다 이것들 때문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몰라도 돼. 정말 몰라도 돼. 근데 선생님이 너네랑 산수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할게. 내가 여기 지금 일부러 열어놨거든. 닫힌 구간 AB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x에서 연속이면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닫힌 구간 AB에서 정의된 함수가 내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 그럼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 조건이 두 개가 붙어. 두 개가 붙어야 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될 수 있어. 자, 선생님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해볼게. 우리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B라고 이렇게 해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볼게. 그럼 지금 봐봐. A 왼쪽에서는 연속이 아니야. 그럼 너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확신을 줄게. 끊어버릴게 내가. 자, 끊어버렸어 이제. 이게 끊어버렸어? 그럼 A에서 지금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A에서 불연속이잖아. 왜 지금 닫을 수 있어? 못 닫는다니까? 못 닫아. 그치? B에서 지금 불연속이지? 그러니까 못 닫는다고. 못 닫는다. 그럼 내가 다시 지워볼게. 이 수학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이러면 A에서 끊어져 있다고 느껴져? 봐봐. 정의역이야. 정의역. A 바깥쪽으로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정의되어 있지 않아. 맞아? 이 A 왼쪽에서는 함수가 없어. 아예 없거든? 그럼 A에서 끊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 A 옆에 공간이 없단 말이야. 여기 지금 벽 쪽에 앉아있는 친구들 느껴봐. 벽에 딱 붙어봐. 여기 딱 붙어봐. 그럼 지금 너네 옆에 공간 끊어져 있어? 그렇게 못 느끼지.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원래 함수가 연속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고 둘이 같아야 되지. 여기서 극한값 존재해? 존재해? 좌극한 있어? 없잖아.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다 틀려. 근데 좌극한이 애초에 그래서 존재성이 중요한 거야.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지. 근데 이걸 내가 연속해서 써먹고 싶단 말이야. 그럼 A에서는 극한을 뭐만 볼 수 있니? 좌극한 못 봐. 뭐만 볼 수 있어? 우극한밖에 못 봐. 그럼 내가 이걸 닫아주기 위해서는 극한을 우극한만 볼 거라고. 우극한만 보고 얘가 함수값이랑 같아.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닫아줄 수 있어. 이제 닫아줄 수 있어. 그럼 여기를 B를 닫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B에서는 뭐밖에 못 보겠어? 좌극한밖에 못 보겠지. B의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닫아줄 수 있어. B를 닫아줄 수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모의고사나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사실
아이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을 써. 왜냐면 문제에서 그걸 주거든. 준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왜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써. 그러니까 문제는 풀어. 근데 왠지는 모르고 푼다고. 선생님 이제 그게 싫은 거야. 나는 내가 그런 꼴을 못 봐. 그런 꼴을 못 봐서 만약에 닫아주려면 이게 필요하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문제집들에 다 있어. 여기 지금 볼래? 37쪽에 보면 여기 써 있다고. 37 여기도 써 있어. 37쪽에 보면 3번에 연속함수라고 써 있지. 써 있지? 여기 지금 내가 쓴 게 그대로 있다고. A에서는 우극한, B에서는 좌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닫아주고 연속이라고. 근데 이게 모든 교재에 다 써 있는데 이제 강조를 잘 안 하셔. 이게 너무 수학적인 내용이라.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하고 가면 연속함수는 부족함이 없다. 정말 그냥 이게 다야.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자, 이제 문제들은 굉장히 우리 담백하게 풀 수 있다. 자, 1번 볼게. 필수예제 1번 봅시다. 자, 1번에 보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는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해달라 그랬거든. 연속인지 확인해달라 그랬어. 우리 무조건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밖에 없냐면 정의 아니면 그래프야.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설명한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프 네 가지 그려줬지. 그래서 뭐가 끊어진 건지 연속인지를 확인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정의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래프로 확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애들이면 이거 쓰면 돼. 이거 쓰면 돼.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를 몇 번 풀어봐서 느낌이 오잖아. 그래프 그리는 거 쉽지 않다고 아직. 그러니까 우리 뭘밖에 안 쓸 거야? 정의밖에 안 쓸 거야. 한 번만 다시 쓰고 갑시다. 어떻게 한다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 둘이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정의할 거라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계속 연습하는 거야. 계속 연습해야 돼. 어려운 문제일수록 저렇게 풀 거라고. 그럼 1번 봅시다.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끊어져서 주어져 있어. 이제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자, 차근차근 할게. 첫 문제니까. 자, 얘가 x는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조사해 달래. 첫 번째로 뭐 해볼 거야? 극한값 존재하는지. 그럼 지금 x는 0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좌극한, 우극한 따로 생각해야 되지. 우극한, 좌극한 먼저 쓸까? 좌극한 하고 그래서 한 번만 그냥 쓸게. 좌극한, 우극한 같은지 비교해봐야 된다고. 얘는 왜 좌극한, 우극한 나눴어 내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함수가 다르니까 나눈 거야. 그럼 좌극한은 0보다 작을 때니까 둘 중에 누구를 따라? 얘를 따라야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좌극한은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얘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럼 극한의 기본 항상 뭐다? 대입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봐. 이제 할 수 있다고. 왜 극한의 기본이 대입이니? 왜 극한의 기본이 대입이야? 이거 지금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잖아. 맞아?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이지. 연속이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어때? 같잖아.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야. 이제 우리는 왜 집어넣는지 알게 되는 거야. 맞아? 얘는 그러니까 극값 얼마야? 0이라고. 1이라고. 1이라고. 자, 그럼 우극한. 빨리 유찬아 기운 내서 서서 봅시다. 우극한은 0보다 큰 거니까 여기다가 얘를 따라야 되는 거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따를 거라고. 그럼 얘도 지금 다항함수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야? 1이야. 같네. 같아. 그러니까 극한값 얼마다? 같아서 1이라고. 이렇게. 그럼 두 번째. 함수값. f 0을 찾으면 되겠지. 자, 0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0, 0 집어넣으면 얼마다? 1. 그래서 내가 구한 함수값
극한값 같으니까 얘는 뭐다? 연속이라고. 얘는 연속인 거지. 이렇게 찾겠다. 그럼 2번 봅시다. 이제 2번은 fx가 x가 0일 때는 1이고 x가 0이 아닐 때는 x분의 x제곱 플러스 2x래. 그럼 얘도 봅시다. 우리 이제 문제를 바로 풀자고. 항상 극한값, 함수값 비교할 거니까 바로도 쓸 수 있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지 비교하면 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와 f0를 비교해 보면 될 거야. 그럼 우리 극한값은 뭘로 구하냐면 0으로 향할 때니까 이렇게 기억해줘. 0 주변이 필요한 거 맞니? 극한은 0에서가 관심 있는 게 아니지. 0 주변에서가 관심이 있는 거야. 그치? 함수값은 0 그 자체가 궁금한 거고, 그러니까 극한값은 둘 중에 누굴 써야 돼? 0일 때를 보는 게 아니라 0이 아닌 0 주변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극한값은 뭘 볼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 놈을 보는 거네. x분의 인수분해해서 바로 씁시다. 요걸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 2가 나오겠다. 근데 함수값은 얼마야? 문제에서 0일 때 함수값은 1로 정의해 준 거지. 여기다 0을 못 집어넣은 거니까 0일 때 함수값은 1로 정의해 줬다. 그래서 둘이 같아 틀려? 틀리니까 얘는 뭐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정의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1-1의 1번, 2번 빨리 풀면서 잠 좀 깨봅시다. 1-1의 1번, 2번만 빨리 봅시다. 결국은 다 극한이야. 극한. 연속 문제 오늘 해보면 알겠지만 거의 90% 극한 문제 푸는 거거든. 미분 가잖아? 또 90% 극한이야. 결국은 계속 극한이다. 네, 봅시다. 한번 같이 볼게. 1번 볼게. 1번. 자, x는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봐달라 그랬어. x는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그럼 보면 1일 때 지금 나눠져 있잖아. 나눠져 있어서 빨리 우리 극한값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극한값.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를 빨리 찾아볼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얘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얘를 따라야 되는 거지. 바로 쓰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겠어? 1 이렇게 나오겠다. 좌극한값. 우극한 1보다 조금 클 때니까 얘가 뭘 따라야 돼? 1보다 조금 클 때는 얘를 따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도 얼마?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 극한값이 왜 대입값이 됐는지. 그래서 극한값은 1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함수값 f1 얼마니? 1. 둘 중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야?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극한값, 함수값 같으니까 연속이 되겠다. 사실 이제 내가 이번 수투를 할 때는 그 방법을 쓰진 않을 건데, 얘는 사실 굳이 내가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나눌 필요가 없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극한이 얘를 따르지. 근데 애초에 함수값도 얘를 따르는 거 맞니? 그러니까 우극한 함수값은 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함수값하고 좌극한만 비교하면 됐어.
그렇게 나중에는 바로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 얘는 봅시다. 얘가 함수값이지? f1은 1로 정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빨리 극한값 x가 1로 갈 때 극한값. 그럼 얘는 1 주변 1이 아닐 때 요 놈을 써서 극한값을 구하게 되겠지. 그래서 x-1 분의 한 김에 이거 인수분해해서 쓸게. x-1에 x 플러스 얘가 극한값이 되겠다. 그래서 약분돼서 1 집어넣으면 극한값은 3 나오네. 그래서 둘이 다르니까 얘는 불연속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극한만 잘 되어 있으면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 2번을 봅시다. 이거 2번. 2번 그림이나 그리고 있을걸. 2번 그림 좀 그릴게. 한번 문제 좀 보고 있어. 문제 좀 보고 있어봐. 자, 봅시다. 지금 그래프가 괴상망측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문제 잘 읽어봐봐. 열린 구간 0에서 4. 그러니까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쓰는 이유가 0하고 4 빼고야. 0하고 4 빼고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뭐의 개수? x의 값의 개수야. 거기다가 이렇게 밑줄 좀 그어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뭐의 개수? x의 값의 개수. 보통 그냥 이렇게 쓰거든. x의 개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거든. 이렇게 할게. x의 개수가 a. 그 다음에 불연속인 x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를 구해달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잘 보자. 잘 볼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불연속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라고 보통 불러. 불연속점의 개수를 세는 거야.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개수를 세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거든. 우선 1번 요거부터 해봅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봐봐. 나 0에서 4까지 볼 거거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는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건 없어. 그치? 결국 나는 뭐만 보겠다라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 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는 뭐의 개수를 세달라고? x의 개수를 세달라고. 그럼 잘 봐봐. 내가 지금 어쨌든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은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3개밖에 없어. 맞니? 0하고 4는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x가 1일 때 봐봐. x가 1일 때 극한값 존재하니 안 하니? 1의 좌극한과 1의 우극한이 다르니까 x는 1에서 극한값 존재 안 하는 거 맞니? 그럼 여기다 쓸게. x는 1에서 극한값 존재 안 해. 그 다음 또 x는 2에서 극한값은 어때? 좌극한, 우극한 같지? 그러니까 x는 2에서는 극한값 존재해. 3에서는 어때? 3에서도 극한값 존재하지? 존재해.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개수는 몇 개야? x는 1, 1개라고. 이렇게 세겠다라는 거야. 그럼 불연속인 점도 세보자. 불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막 함수값이 어쩌고저쩌고 극한값이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어쨌든 불연속은 뭐야?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끊어진 곳이야. 나 어차피 요거만 볼 거라고. 자, x는 1에서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지. 그러니까 x는 1에서 끊어져 있어. 이렇게. 자, x는 2에서 끊어져 있니? 안 끊어져 있니? 끊어져 있지. 함수값, 극한값이 다르니까 끊어져 있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x는 2에서도 끊어져 있다고. 끊어져 있다고. 자, x는 3에서 끊어져 있니? 안 끊어져 있니? 여기 잘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불연속인 x의 개수는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이상하게 세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 여기 끊어져 있고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두 개 센다고 애들이 갑자기. 두 개 세. 이게 하나 세고 막. 그게 아니야. 뭘 해달라고? x의 개수 세달라고. x의 개수 세달라는 거니까 x는 1에서 불연속, x는 2에서 불연속, 그래서 두 개가 불연속인 거야. 그러니까 개수 세는 거 뭐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어. 이상한 생각만 안 하면 된다. 그러면 넘겨서 필수 예제 3번을 볼 건데 한번 보고 있어 봐봐. 이제 그래프 그리고 이거 좀 길게 요거 하고 쉴게. 요 문제가 조금 제일 오늘 할 내용 중에서 제일 복잡한 내용이 될 거라서. 근데 우리 앞에서 극한하고 오면 극한만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라서 잘 봅시다. 봅시다 이제. 자 볼게. 지금 문제에서 y는 fx, y는 gx가 x는 1에서 연속인 걸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자 기억에 첫 번째로 fx 더하기 gx. 자 해봅시다. 자 x는 1에서 연속임을 보여달라고. 무조건 정이야. 자 봐봐 지금 1에서 fx 끊어져 있지? gx도 지금 1에서 끊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x는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빨리 세 가지를 볼 거다라는 거야. 세 가지. 첫 번째는 극한값.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gx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함수값. x가 1일 때 함수값이니까 f1 더하기 g1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거고. 세 번째로 같은지를 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함수값이 쉬우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보자. 여기서 좀 밑으로 내릴게.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니? f1 지금 얼마야? 1에서 여기 색칠돼 있지. 여기 함수값. 그러니까 함수값 항상 y값이야. 마이너스 1. g1 g는 1에서 여기 칠해져 있네. 함수값 1이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0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다 쓰자.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극한값. 지금 보면 fx 1에서 잔뜩 끊어져 있고 gx 1에서 잔뜩 끊어져 있잖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 따로 봐야 된다라는 거지. 좌극한 우극한 따로 볼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f 더하기 g 봅시다. 바로 해보자. 1의 좌극한. fx 1의 좌극한 얼마니? fx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면 함수는 얘를 향해서 가고 있지. 지금 합성함수 극한 아니니까 바로 갈게. 얼마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얘는 1을 향해서 가고 있어. 이렇게. 자 그럼 gx는 1의 좌극한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잖아.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얘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고 있네. 마이너스 1. 그래서 좌극한 값 얼마? 0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제 우극한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더하기 gx 해봅시다. 그럼 fx 1의 우극한 fx 1의 우극한 이렇게 다가가면 함수값은 얘를 향해서 다가가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gx 1의 우극한 1의 우극한 이렇게 얘를 향해서 다가가니까 얼마? 1을 향해서 가네. 그래서 얼마? 0 나온다. 아 극한값 0이네. 그래서 극한값 함수값 같으니까 얘보다 연속이다라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귀찮은 문제라고. 어마어마하게 귀찮은 문제야. 느낌이 오지?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면 내 멱살을 잡아도 된다. 니은에 이번에는 g fx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 그럼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fx 극한값 계산해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 함수값. 함수값이니까 여기다가 x는 1 대입한 gf1 이렇게 되겠지. 함수값 항상 먼저 합시다. f1 1에서 함수값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 어떻게 바뀌냐면 g-1 되지. 이렇게. 그럼 g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얼마?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1이다. 여기다 쓸게.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극한값. 얘 또 1에서 잔뜩 끊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좌극한 우극한 나누는 수밖에 없다고.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gfx. 우리 이제 합성함수 극한 좀 했으니까 선생님 바로 한번 해볼게. 바로 한번 해보자. 얘가 안에 있는 함수에 먼저 영향을 주지. 이렇게. 요거의 극한을 먼저 따질 거야. fx의 1의 좌극한을 따져봅시다. fx의 1의 좌극한.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가. 얘를 향해서 가. 1을 향해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서 다가가니까 이거 뭐야? 1의 뭐다? 좌극한이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1의 좌극한으로 바뀌는 거지? 나는 이렇게 표현하자고. g 이렇게 바뀌겠지. 1의 좌극한. 그러니까 gx의 1의 좌극한. 1의 좌극한. 그러니까 뭘 향해서 가고 있냐면 얘.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마지막 극한이니까 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작은 쪽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바로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십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이번엔 gfx. 똑같이 극한을 fx에다가 먼저 취해 줄 거야. 그럼 fx 1의 우극한. 잘 봐봐. 1, 1, 1, 1, 1 정확하게 1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 정확하게 1이야. 정확하게 1. 그러니까 극한 계산이 끝나는 거라고. 그치? 이게 그냥 1이야. 그래서 g1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얘는 함수값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g1의 함수값 1일 때 함수값 얼마야? 1이야 1. 응? 아 마이너스 1이네. 아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여기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 같으니까 극한값 마이너스. 함수값, 극한값 같으니까 얘보다 연속이다. 연속이다. 그럼 지금 우리 디귿 한번 빨리 해볼래? 디귿 빨리 한번 해봅시다. 요거 문제 하면 이제 진짜 어려운 거 없거든. 남은 문제들 4, 5, 6, 7 4개는 그 보너스 같은 문제들이라서 금방 하고 연습 문제 풀 수 있겠다. 잘하면. 계속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극한 되게 중요했네, 극한 너무 나 대충 했네 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복습하고 반복 프린트 진짜 안 밀리게 해줘. 반복 프린트 내가 일일이 다 검사 어느 순간 내가 기술적으로 책 검사 프린트 검사 할 거거든.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합시다. 금요일날 책 검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안 되면 일요일날 나오든지 한번 하지 뭐.
자 봅시다. 자 x가 1로 갈 때 얘부터 하자. 함수값 먼저 해봅시다. g1 얼마니? 1에서의 함수값 얼마냐면 1이야. 그러니까 얘 f1이 되겠네. 1이 될 거고 f1은 1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1.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얘 극한값 우리 나눠가지고 좌극한 먼저 해봅시다.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f의 gx. 그러면 gx의 극한을 먼저 취해야 되니까 gx 1의 좌극한 얼마냐면 얘를 향해서 가.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는데 위에서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되는 거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되는 거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이렇게 되겠네. 그럼 f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이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누굴 향해서 가냐면 얘를 향해서 가고 있지. 얼마? 1을 향해서 가고 있다. 벌써 글러먹었지. 좌극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데 우극한 1이다? 같아도 틀리는 거고 틀려도 틀리는 거니까 불연속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극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잡으면서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 10분이니까 20분에 합시다. 20분까지 쉬자.